안녕하세요. 까칠한 담임쌤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까담처럼 정시 상담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상담 학생의 점수를 보면 어떻게 지원시킬지에 대한 패턴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속된 말로 점수를 보면 견적을 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까담조차도 다소 긴장한 상황 속에서 상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현재 우리나라에 정치적,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이슈들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입시 뉴스가 늦거나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21학년도 정시 지원에서 특히 자연계에서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이 어렵다는 분위기 속에 하향 지원 추세가 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킬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학부형과 수험생들께서는 선생님 지금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불만과 두려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까담이 정말로 정성 들여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물론 까담 채널이 복권과 같이 구멍난 학과를 여러분에게 점지해 주는 건 아니지만 데이터의 힘을 믿으시고 저와 함께 머리 아프시겠지만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을 같이 기르셔서 나중에 담임 선생님과 효율적인 상담이 되게 활용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이번 동영상에서 언급되는 세부 내용은 각 대학 정시 모집 용어에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긴 했지만 모험지원대학과 안전지원대학을 선별하는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하는 게 결과적으로 제일 편하다고 이야기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배치표 사이트에서 언급하는 대학별 합격 예상 점수와 자신의 점수를 비교해서 보통 빼기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기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사이트는 개인적으로 요 3개 정도 하시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능하면 후보 대학을 많이 선별하셔서 문서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동영상을 분석해 보니까 가슴 아프게도 수험생분들은 많이 안 보시고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보십니다. 역시나 어머님들의 힘은 위대하고 그리고 정말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수험생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본인의 일이니까 어머님께서도 혼자 보지 마시고 반드시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자녀분 같이 보셔서 제발 가슴속에 후회 없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어머님들이 대부분 준비하실 거예요. 어쨌든 어머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산 점수에 유리한 대학을 선정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플러스 점수 대학만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이너스 점수 대학도 꼭 찾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점, 마이너스 6점, 마이너스 1점에서 당연히 마이너스 1점이 본인한테 그나마 모험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이거는 우리 정시지원 컨설팅 시리즈에서 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환산 점수가 대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보지 않고 요것만 본다면 얘가 유리한 대학이죠. 근데 환산 점수를 보면 이게 차이가 2배나 나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비례식으로 바꿔서 한다면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럼 사실 마이너스 3점이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얘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수험생 여러분이 좀 머리를 쓰셔야 될 것 같은데 각 대학의 환산 점수가 다르니까 800점 정도로 조정을 해서 비례값을 다 잡아주세요. 왜냐하면 상위권 대학이 보통 환산 점수가 700에서 800점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해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점수 대학도 후보로 잡는 이유는 왜라고 했죠? 맞습니다. 모험 지원 대학을 선별해야 되니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본인에게 유리한 과목별 반영 비율 대학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하나하나씩 나한테 불리한 걸 제거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남아있는 대학을 가지고
안전지원대학, 모험지원대학을 선별하시면 그래도 합격의 가능성은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계 학생인데 탐구를 못 봤다. 그렇다면 뜨는 대학은 보통 이렇게 뜰 겁니다. 물론 연세대, 고려대를 비교했을 때 고려대가 유리하다고 뜰 수도 있고 서강대는 탐구 반영비리 적은 대학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계산을 해주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까담의 동영상의 요 파트를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모험지원 대학을 이러한 요인들을 반영해서 골라주시면 될 겁니다. 특히 전체 어떤 그 지형도를 그려서 여기에 지원한 학생들이 어디로 빠져나갈까 이런 것도 계산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건 우리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우리 이번에 변동사항에 따라서 자연계, 인문계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할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미리 사과 말씀드리죠. 우리 인문계 학생들 힘냅시다. 보면 실망이 클 텐데 어쨌든 여러분 힘내서 꿋꿋하게 저하고 대학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자연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 변동사항에 따른 대응 전략. 여러분들 특히 상위권 학생이라면 이런 패턴으로 가셔야지 손해를 안 볼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20학년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가나다군 있으면 당연하겠죠. 의치한수 대학이 극상위권 위치를 차지하겠죠. 그리고 스카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서성한 이렇게 있을 거고 중경, 외시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근데 외대는 워낙 문과 성향이 세니까 여기에서 좀 배제를 시켰으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리 좀 조언을 드리면 중앙대 같은 경우 가군에 몇 개 과가 안성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라인 배치표를 돌렸을 때 점수가 안 되다 갑자기 특정 과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성 캠퍼스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점도 잊지 마시고 경희대는 보통 가군의 순수 이과 그리고 정보 디스플레이 간호 같은 인서울 캠퍼스에 있는 대학이 가군에 보통 있을 거고 나군이 아마 공학이 붙은 국제 캠퍼스일 겁니다. 이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얘기를 살짝 드리면 보통 요렇게 안전카드를 걸고 그리고 요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안전카드를 걸고 여기를 모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공학계열은 뽑는 입학 정원이 무려 3자리가 됐기 때문에 거기를 안전카드를 걸고 연세대, 고려대를 많이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것도 뭐 대학교 레벨이 달라서 그렇겠죠. 여기를 안전카드로 잡고 연세대, 고려대를 모험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여기를 걸었다 그러면 여기 전자전기라든가 한양대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여기를 건 친구들 있으면 저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이왕 모험하는 김에 화끈하게 모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상위권 학생의 루틴은 이렇게였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학과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와 자연과학에 변동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나군에 있었던 자연과학이 여기로 옮겨갔고 성균관대 인기과가 여기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극상위권 얘기긴 하지만 서울대에 갑자기 치예하고 수예가 정시에서 인원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짐작이 되실까요? 왜 갑자기 성균관대는 일로 이동을 시켰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죠. 뭘 강조드렸냐면 10년 후에는 무조건 공과대학 또는 대학교 순위는 서성폭하다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서울대, 포스텍, 카이스트 그리고 성균관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성균관대 입장에선 4차 산업의 핵심의 꽃이 다 있죠. 반도체, 바이오메디컬, 소프트웨어과가 다 있으니까 사실 삼성은 살을 걸고 이과를 육성시키고 있고 심지어 얘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그런지 몰라도 연세대 반도체 관련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곧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고려대 같은데. 그리고 고려대 사이버 국방도 히트작이긴 하지만 그래서 성균관대 관계자분들은 솔직히 이 이과는 잘 모르겠는데 이과 세계는 요놈들하고 경쟁해 볼 만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위권 학생들은 되게 큰 갈등의 고리가 생길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놈 때문에 마찬가지 또 극상위권대로
고민이 생깁니다. 물론 서울대 수의회가 일반 의대보다 높냐? 그거는 아닐 겁니다. 아무래도 색깔이 확 다르니까. 근데 서울대 수의회는 수의의 배치표가 묘하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계시죠? 가군의 수의대가 몰려있고 여기 전라권 수의대가 있고 제주도 수의대가 있으니까 여기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거고 치의가 사실 되게 묘합니다. 연세대 치의하고 서울대 치의가 묘한 게 뭐냐면 네임밸류가 너무 좋아요. 연세대 치의에 연세대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 치의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나름대로 뭐랄까 영향을 끼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대부터 한번 그 영향을 살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의치안수 인원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치의 수의회가 새로 뽑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대는 의대가 두 군데도 마찬가지 새롭게 인원을 뽑기 시작했고 기존의 의대는 인원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치안수를 뺀 나머지 이과 일반 대학에 어느 정도 이점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볼 때도 어느 정도 좀 이득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나 조심할 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 극상위권 점수를 받으신 친구들은 일단 축하 말씀 드리고 일단 조심하실 건 이겁니다. 온라인 배치표를 활용하시는데 반드시 진학사 등수 자료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진학사에 내가 실질 지원 대행이라고 클릭을 하면 그 과에 지원한 다른 학생들의 다른 군의 지원 대학을 볼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여기로 가겠구나 저기로 가겠구나 예측해서 인원수를 다 분석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아웃 할 때는 분명히 다른 과에 클릭하고 나오라고 제가 진학사에서 아주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근데 요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묘한 게 뭐냐면 의대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진짜 급이 완전히 나뉩니다. 그러니까 일반과를 쓰면 다 돼요. 서울대도 심지어 되는데 과탐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의대를 지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연세대 고려대를 일반과를 안전카드로 잘 잡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의대를 지원하시는 분은 보통 치의대를 안전카드로 많이 잡지 일반 대학의 일반과를 안전카드로는 잘 안 잡아요. 그리고 수의하고 한의는 솔직히 이건 부모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의사시다. 그러면 좀 죄송한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계신 부모님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수의사나 한의사에 대한 좀 뭐랄까 나름대로 반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를 지원을 안 하시게 합니다. 거꾸로 수의사고 한의사이신 분들은 의대를 쓰고 이렇게는 카드 잡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의대급 점수가 나온 친구들은 결국은 이 안에서 논다. 그래서 일반과는 사실 안전카드는 잘 잡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득 보는 건 별로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대신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의대는 그렇지만 치대, 한의대, 수의대는 점수가 간당간당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알다시피 한의대 같은 경우도 지방 한의대는 심지어 탐구를 하나만 잡는 데도 있고 반영 비율이 1대 1대 1인 경우도 있고 또 국어를 잘 본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요인들 때문에 한번 모험을 해볼까 그래서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모음으로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나 뭐 서울대는 좀 그렇죠. 여기나 아니면 여기를 모음 안전카드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의대보다는 치대, 한의대, 수의대를 합격해서 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연대하고 고대 일반과가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꿈이 수의사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될 건데 서울대 수의회가 진짜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져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보통 가군에 아시다시피 가군에 수의대가 대부분 몰려있고 나군은 2개, 다군은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국대가 지원할 극상위권이 얘하고 갈등을 느낄 겁니다. 그죠? 너무나 좋잖아요. 물론 과탐의 조건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과탐의 조건이 된다. 그러면 요게 좀 갈등을 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건 뭐 우리 과탐2 그 점수 분포를 봐야 되겠죠. 인원수를. 그래서 요놈에 있었던 친구들이 살짝 여기하고 갈등이 있어서 분산력이 살짝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를 썼던 친구들은 그러면 나는 수의사 꿈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카드를 예로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군의 제주대를 잡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 점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남대 전북대 수의회가 계속해서 점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포지션을 잘 잡은 대학이라고 생각이 들고 입학 관계자분들 칭찬드리고 싶을 정도로 포지션을 잘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연대, 고대 연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고려대와 연대는 색깔이 확연히 구별되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반영 비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탐구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국어를 잘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도 영향을 끼칠 거고 아울러 영어 감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등급 간 점수 차가 크지 않은데 연세대는 특히 2등급하고 3등급의 차이가 되게 크죠. 그래서 영어 등급 간 차이와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반영 비율의 차이를 고려하셔서 지원 대학을 설정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려대 정원하고 연세대 정원을 살펴봤을 때 정원 수가 조금 많은 대학이 학과가 연세대가 조금 더 많습니다. 특히 중위권과를 보시면 연세대 정원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시 시장에서는 연세대 점수가 살짝 높았는데 지금은 고려대 입학 점수가 살살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반증으로도 외국에 있는 대학교 평가기관을 그 얘기를 들어보면 고려대 공과대학을 연세대보다 세게 잡아주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중에서 모험을 하시는 친구들은 결국은 여기를 걸어놓고 하실 건데 성향적으로. 근데 한양대를 걸어놓고 연세대 고려대 모험하기는 사실 애매합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연과학하고 공학계열 여러분 알다시피 뽑는 인원의 무려 3자릿수가 되죠. 그리고 그 과가 2개나 되는데 보통 여기를 걸어놓고 여기를 모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따져보면 저는 만약에 합격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면 연세대를 모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인원수가 많은 중위권과가 연세대가 더 많고 그리고 고려대는 점수가 약간 높아지는 추세고 그리고 이런 성향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온라인 배치표를 보셨는데 연세대보다 고려대가 내가 더 유리하게 나왔다. 그렇다면 사실은 대단히 여러분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합격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다닐 용의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를 모험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온라인 배치표의 판단을 보시고 선생님들과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사실 서성한이 사실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 서강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탐구가 완전 돌출 변수죠. 그리고 국어도 자연계에도 불구하고 꽤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조금 망치고 탐구가 많이 망친 친구들 중에서 수학을 잘 본 학생이라면 서강대를 지원하면 유리하겠죠. 근데 선생님 국어 조금 망친 친구들이 여기 가면은 불리한 거 아닌가요? 국어 반영률이 높은데?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는 물이 다르다 원칙. 국어도 잘 보고 수학도 잘 봤는데 왜 서강대 인문기록, 서강대 공과대학을 쓰겠어요? 그죠? 성균관대 한양대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노는 물의 원칙 그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자 참 기분은 나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강대를 하나 걸쳐놓고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 모험 지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합격의 안정성을 높인다면 저는 서강대 있잖아요. 금융 관련해서 차라리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딴 수시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다음 동영상도 이것과 관련된 걸 찍을 텐데 여러분 요새 산업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어떻게 발전했냐면 신용카드 회사라던가 아니면 배달의 민족과 같은 그런 데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결제 수단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간편 결제라고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벌써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그다음에 요새 배달의 민족도 있고 삼성페이도 있고 LG페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쇼핑몰에 들어가면 결제 수단 보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걸 왜 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저도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만 수수료를 얻기 위해서, 물론 그 수입도 무시 못할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있는 데이터가 정말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즉 결제하는 성별, 연령대, 선호도, 그리고 지역, 이런 걸 다 가공을 해서 데이터 가공 산업, 우리가 이걸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겁니다. 그 산업이 너무 발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관심이 생겨서 네이버나 직방이나 그런 데를 봐서 그 아파트를 검색했다고 합니다. 근데 곧 있으면 개인정보법이 또 바뀌죠. 그래서 그 개인정보법에 내가 허가를 하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당연하게 인식이 돼서 심지어 은행권에서 어디 대출이 싸게 되는지도 알려주는 네트워크가 곧 형성될 거랍니다. 저도 이것도 유튜브에서 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전 저희 반 애들 진로 잘 잡아주려 정말 연구를 쎄가 빠지게 합니다. 그런 걸 본다면 금융 같은 것도 복수 전공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문과라면 서강대하면 당연히 네임밸류가 끝판왕이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강대는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문제는 요거죠. 한양대입니다. 의외로 얘가 좀 민감한데, 한양대는 과탐투 가산점 뭐 이거 받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군에 따라서 정원이 애매합니다. 여기는 그나마 40명, 50명짜리 과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로 입학 정원이 많지는 않아요. 물론 다이아몬드 학과가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사실 한양대 가구는 가군하고 나군의 반영 요소도 다르지만 정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반 학생들이 한양대를 안전카드로 잡고 얘를 모험하겠다. 그러면서 저는 솔직히 말립니다.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아무리 과탐투 가산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근데 이렇게는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여기 한양대 가군이 꿈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얘야 네가 눈높이를 낮춰서 여기를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한양대가 만약에 가군에 있는 대학이 진짜 내 꿈이라면. 정원수 차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얘하고 얘, 뭐 예를 들어서 고3 학생이 선생님 저 부모님 이미 약속됐는데요. 저 재수할 거라서 공격적으로 써도 돼요. 그러면 말리진 않겠으나 어쨌든 하나 합격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저라면 말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가구는 좀 안전카드는 아닌 것 같고 나구는 정원이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걔를 해도 나쁠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한양대는 난 목표다. 그럼 얘를 안전카드로 걸고 얘를 또 하면 되겠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사실은 요 놈입니다. 성균관대죠. 학과가 이동했습니다. 근데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냐? 얘는 인원수가 정말 많습니다. 세 자릿수를 뽑죠. 그리고 얘는 인기학과입니다. 그죠? 공학 같은 경우 기계가 있고 자연 같은 경우 화학이 인기과이긴 하겠지만 성균관대 인기과를 여기로 옮겨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왜 옮겼을까요? 그죠? 성균관대 관계자분들은 이제 이 학교와 얘네가 맞짱을 떠도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계속 강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웨어 쪽은 정말로 많이 발전합니다. 삼성의 미래 10대 과제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주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과제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부합되는 과가 여기입니다. 그죠?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죠. 이제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핸드폰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무인 자동차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너무나 많은 반도체들이 필요할 거고, 또 사물 인터넷이 발표하면 거기도 마찬가지 반도체가 오지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원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심지어 연세대도 만들고 있죠. 과를. 고려대는 아마 SK 하이닉스와 연계돼서 그 연기학과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이슈가 돼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얘기하기는 제 입장에서 힘들긴 합니다만, 그런데 산업적인 분야에선 절대 무시 못합니다. 더더구나 지금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이 제일 많이 느끼는 컴플렉스가 OS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 걸 본다면 나중에 10년 후에 얘네가 사실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의의는 강조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입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바이오 소프트가 여기에 있었을 때 요놈과 요놈의 분산력이 좋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서울대는 레벨이 다르죠. 한양대는 인원이 쫄리니까 그렇죠. 서강대는 공과 성향이 약하죠. 그러면 바로 떨어지는 지원할 만한 대학은 요놈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공학이냐 여기냐. 그러니까 점수 높은 친구들은 여기를 노릴 거고 당연히 공학은 조금 애매한 친구들이 여기를 노렸겠죠. 분산력이 있었는데 얘가 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만한 대학이 없어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여기하고 여기를 고민해서 쓰게 되니까 분산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안 좋은 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근데 다행인 소식 두 가지는 뭐냐면 얘네가 뽑는 인원이 3자리인데 인원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장담드리지만 이번에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2월 되는 숫자도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분산력이 좋아졌으니까 합격하는 친구들이 여기도 빠져나가고 여기도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표면적 경쟁률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점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카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얘네가 또 문제입니다. 이번에 대범한 사람이 이득을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여기에 있었을 땐 점수대로 착착착 이게 뽑아갔는데 여기하고 여기가 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학생들도 어디가 전망이 좋은지 알거든요. 자, 잘 볼게요. 5년 전만 해도 야, 니네 연세대고 성균관대 붙으면 어디 갈래? 그러면 8대 2였습니다. 선생님, 당연히 연대 고대 가야죠. 근데 올해 이렇게 바뀌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각 반에 들어가서 어떻게 갈래? 그랬더니 6대 4에서 5대 5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성균관대 이 인기과의 위상은 높아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점수대 된다고 생각해봐요. 연세대 고대. 그렇죠. 당연히 네임밸류의 끝판왕입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도 연세대가 나왔죠, 여러분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대학. 근데 10년 후에 남학생들이라면 입학해서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할 때, 여학생들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학연수나 유학 갔다 오고 졸업할 때, 그러면 성균관대의 위상과 4차 산업의 위력을 우리 학생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조금 가지고 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대범하게 소신 있게 지원하는 친구가 이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를 노리시는 친구들은 그래 나는 4차 산업의 위력을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일 거고 여기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여기는 과가 뭐 나쁜 건 아니니까 그래 나는 네임밸류가 좋아 그리고 대학생활 진짜 네임밸류 끝판왕에서 생활하고 싶어 라고 해서 소신껏 지원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양대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기 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지원하고 여기. 그죠? 그리고 여기를 지원하고 여기를 모험하는데 애매하다. 그러면 여기를 지원하고 여기. 그리고 보통은 여기를 하고 여기. 그죠? 그리고 서강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금융 쪽으로 또는 방송 쪽도 세니까 여기로 교차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